우리는 너무 짧게 살다가 너무 길게 죽는다. 미국 노인병학회 회장이자 스탠퍼드 교수 윌터 보츠 박사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 기대 수명은 평균 82세 이상이고 건강을 잘 관리하면 최대 125세까지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수명 말고 젊었을 때처럼 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은 고작 65세 남짓입니다. 기대 수명과 비교하면 보통 사람들은 죽기 전까지 평균 17년 이상을 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음을 맞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80이건 40이건 하물며 100세가 넘는 나이가 되어도 두려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에디터 출판 유병팔 지음의 125세 건강장수법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세계 노화학자들로부터 노화 연구의 1인자로 인정받은 유병팔 교수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장수의 개념이 아니라 병 없이 오래 사는 건강장수에 주목하고 건강장수를 위해 연구되었던 혹은 연구하고 있는 여러 방법들과 그 효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내용 중에 우리가 쉽게 접하는 식생활 그리고 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절식은 노화 현상을 억제한다. 흉년과 기근에 시달려 영양 결핍이 일상이었던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일어나는 건강과 장수에 대한 문제는 풍족해진 음식물을 과잉 섭취하는 데서 비롯되는 역설적 상황이 되었다. 절식이 수명을 연장하거나 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실은 이미 1940년대에 동물 실험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음식에 포함된 특수한 성분 때문이라는 생각에 머물렀고 칼로리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규명하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다. 과거의 영양학자들은 충분한 영양만 공급해주면 건강도 유지하고 장수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영양 결핍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놀랍게도 실험 결과는 정반대였다. 적당히 알맞게 먹으면 오히려 이 수명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절식 효과이다. 칼로리 제한. 절식은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효과 좋은 노화 방지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본격적인 노화 연구에서 거둔 성과로 충분한 영양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제까지의 영양학적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린 새로운 시각이었다. 일찍이 절식의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 국립노인청의 노화연구소는 18년 동안 원숭이를 대상으로 진행한 절식 연구를 바탕으로 인체 적응 여부를 연구해 왔다. 그런가 하면 원숭이를 대상으로 절식 효과가 충분히 검토된 후인 2002년에서 2007년에는 미국의 세 개 대학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절식 임상 연구를 시작했다.
노화 현상에 관련된 염증, 산화 스트레스, 심장 혈액순환, 당뇨병 등에서 절식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였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1년의 절식 연구에서도 동물에서 보였던 항노화 효과를 의심할 여지 없이 그대로 증명해 주었다. 원숭이나 사람의 수명 연장 효과를 제외하면 쥐에서 보여준 노화 방지 효과까지 임상실험에서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절제된 칼로리 섭취는 우리를 기능적으로 젊게 만들어서 건강 장수로 이끄는 에피제네틱스 노화 방지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절식, 칼로리 제한의 효과. 절식, 즉 칼로리 제한의 효과는 육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면역 기능을 보강, 기억, 인지 능력을 보존하고 해독 과정을 촉진시키며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킨다. 또 혈당을 저하시키고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키며 LDL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혈압을 저하시키고 미토콘드리아 보호를 연장하며 활성산소 조성을 억제한다. 항산화 방어 시스템도 강화하고 세포막을 보호하거나 세포의 기능을 유지해준다. 또 각종 호르몬 대사를 조절하고 비만을 억제하며 골다공증, 만성염증을 억제한다. 근육의 쇠퇴도 방지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며 만성 질병도 억제하고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며 실험동물의 평균 수명과 최대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처럼 절식을 통한 칼로리 제한 섭취는 노화 현상에 수반되는 전반적인 기능 저하를 개선함으로써 노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칼로리는 얼마나 줄여야 하나? 절식 효과를 얻으려면 칼로리를 얼마나 줄여야 할까? 동물의 경우 칼로리 섭취를 40% 줄이면 수명이 50% 정도 연장되고 생체 기능의 강화 효과도 극대화된다. 여러 실험 결과를 보면 절식 비율이 높을수록 효과도 현저하게 좋아진다. 10%만 줄여도 신체 기능 강화와 약 10%의 수명 연장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50% 이상 칼로리를 줄이면 조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미국 세계대학의 임상연구에서는 칼로리 섭취량을 10에서 30%로 줄였더니 성인병 위험 요인들, 즉 고혈압, 고혈당, 인슐린 저항성, LDL 콜레스테롤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증 지표인 CRP 수치도 감소했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했다. 이 실험 결과는 미국 과학학술원 학회지에 발표되었다. 비만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성인병으로 인해 엄청난 재정을 소비하면서 건강 문제에 노심초사하는 미국 의학계의 절식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다. 이로써 미국 국민들은 약 안 쓰고 손쉽게 성인병이나 암 발생을 예방하는 절식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칼로리. 음식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칼로리의 수요량은 나이와 성별, 육체의 활동량에 따라 차이가 크다. 나이로는 2에서 30대가 가장 높아 남성은 3,000칼로리, 여성은
2300칼로리이며 60대에는 남성 2500칼로리, 여성은 1800칼로리이다. 적정량은 개인의 활동량을 고려하여 체중 변화를 지표로 삼아 음식 섭취를 조절하면 된다. 칼로리 제한은 언제부터가 좋은가? 동물 실험 결과를 놓고 보면 칼로리 제한은 가능하면 일찍 시작해서 오래 지속할수록 그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 시작하느냐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시작만 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효과는 틀림없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세 군데의 미국 대학에서 25세에서 50세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단기간, 그러니까 10주 내외의 임상실험을 통해 절식 효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는 매우 효율적이고 비교적 빠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절식이라고 해서 꼭 적게 먹을 필요는 없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절식은 칼로리가 적고 많음의 문제이지 음식 양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굶어가면서 절식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비만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청소년들의 칼로리 과다 섭취는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국내 식품업체에서 칼로리 함량이 적은 음식을 만들면 된다. 미국은 국민의 약 40%가 비만이라는 조사 결과로 사회 문제가 되자 그 해결 방법으로 저칼로리 식품 개발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무설탕 아이스크림, 기름이 적은 마요네즈, 버터, 초콜릿 등이 그 예이다. 저칼로리 식품들은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 제조 업체들도 하루빨리 다양한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저칼로리 식품을 개발하는데 눈을 돌려야 한다. 노화 방지 비결을 찾아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식품을 만드는 것이 현명한 시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절식 효과의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절식이라는 단순한 방법이 어떻게 이토록 대단한 효과를 내는가에 대한 분석은 매우 다양하다. 몇몇 연구자들은 절식의 체온을 떨어뜨리고 신진대사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반박의 증거도 많다. 절식을 시작하면 공급된 에너지가 줄어서 체내 신진대사의 속도가 감소하고 절식에 적응될 때까지 체온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일단 적응된 후에는 체온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절식 효과의 원인에 대해서는 절식이 생체 노화의 근본적인 요인들을 조절하기 때문이라는 그 주장이 대세다. 모든 생체는 진화를 통해 허기진 상황에서 신진대사에 부과된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많은 연구 결과들은 절식이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보강하며 세포막을 보호하면서 성인병의 원인으로 주목을 받는 만성염증까지 억제함으로써 신체 안팎에서 가해지는 각종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절식과 비슷한 단식의 효력.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단식은 건강증진법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왔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도
10일간의 단식을 통해 심신증진의 효능을 봤다고 전해진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병이 나면 식욕이 감소하는 현상을 건강 회복을 위한 몸의 자생적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실행되는 단식이었다. 그래서 건강 회복을 위한 단식은 그 시대에는 상식이었다. 서양 의학의 시조로 추앙받는 히포크라테스도 몸이 찌뿌둥할 때는 음식을 조절해 병을 이긴다고 말했다. 음식 조절 방법 중에는 물론 단식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단식은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의 종교에서도 그 역사가 오래다. 종교적 차원의 관례로 장려해 왔고 지금까지도 널리 실천되고 있다. 현대의 대표적인 단식가로는 인도의 간디를 들 수 있다. 익명의 한 의사의 말에 따르면 간디가 규칙적인 단식으로 64세 때도 40세와 비슷한 몸 상태를 유지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질병에 관심 있는 임상의들이 치료 금식이라는 이름으로 단식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 단식의 효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열쇠는 단식의 방법이다. 단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효력은 크게 차이가 난다. 단식 방법으로는 기간, 횟수 또는 허용된 최소 칼로리의 섭취 유무 등을 들 수 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해진 임상실험 결과를 종합해보면 단식은 비만 감소, 당뇨 증세와 심장질환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염증 억제에 효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간헐적 단식이다. 간헐적 단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실행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매일 계속되는 절식은 실천하기 어렵지만 간헐적 단식은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식사를 건너뛰는 방식이므로 크게 어렵지 않다. 체중 감소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간헐적 단식은 건강 관련 도서에도 나와 있을 만큼 잘 알려져 있다. 여러 차례의 단식 임상 실험으로 이름난 미국 유타 대학의 벤자민 혼 박사는 2015년 8월에 간헐적 단식은 호르메시스인가 혹은 해로운 짓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실시한 임상 실험을 종합평가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질병 치료에 대대적으로 응용하려면 좀 더 체계적인 임상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절식의 항노화 작용에 관심을 가진 일군의 과학자들이 최근 간헐적 단식도 절식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그 효능과 적용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그 결과 단식 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간헐적 단식도 절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수에 유익한 몇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산화 스트레스, 만성 염증의 억제 외에 뇌세포 보호 등의 효과를 보인 것이다. 혈당 조절이나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 그리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 감소라는 점에서는 절식보다 오히려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분할 정도의 장기, 약 3주 이상 실험이 아니어서 이 연구만으로는 단식이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다. 간헐적 단식. 단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효과는
단식의 방법과 음식 섭취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달려 있다. 갖가지 이유로 실천하기 어려운 장기적 단식 외에 틈틈이 하는 단식이 간헐적 단식이다. 이 방법도 장기적 단식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 단식 효과의 본질은 절식으로 인한 칼로리 섭취 제한이므로 반드시 굶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얼마 전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이른바 5대2 다이어트를 봐도 섭취한 총 칼로리가 문제이지 단식 방법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노년기에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운동의 효력. 사람의 몸은 평소 적절하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편리함을 쫓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육체 활동은 극단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른바 문명 생활 덕분에 운동량이 100년 전에 비해 불과 1%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이다. 그 결과 현대인의 운동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저하되었다. 게으름뱅이가 된 현대인에게 운동 부족에서 오는 노화 촉진이나 잦은 질병은 필연적으로 치러야 하는 대가가 되고 만 것이다. 운동이 신체 발달이나 건강 유지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운동이 노화 방지에 기여하는 역할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운동의 효과는 성장기나 성숙기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노년기 때 살펴봐야 그 진면모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연구한 것이 운동을 통한 수명 연장 실험이다. 평균 수명이 3년 내외인 실험쥐에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정량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키면서 절식을 병행하면 마음대로 먹으면서 운동하지 않은 쥐보다 평균 수명이 약 20%가 늘어난다는 사실이 이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운동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활성화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운동은 노화를 얼마나 조절할까? 운동이 다양한 신체 부위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 놀랍지만 더욱 경이로운 점은 아래와 같이 대단히 광범위한 부위에서 질병을 조절한다는 사실이다. 먼저 근육과 골격 감소를 억제한다. 그리고 비만도 억제하며 면역 기능을 개선한다. 또 인지 능력 저하와 치매 예방 효과가 있고 뇌세포를 재생하고 우울증에는 저항성을 가지게 된다. 만성 염증도 개선이 되고 인슐린 저항 억제와 혈당 저하 개선, 산화 스트레스 해소, 수명 연장에 효과가 있다. 이쯤 되면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운동이라는 단순한 육체 활동이 어떻게 이토록 다양한 노화 현상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일까? 운동은 염증 지표인 CRP를 낮춘다. CRP, C반응성 단백질은 인체에서 염증의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한다. 이런 이유로 CRP 수치는 만성 성인병에 걸릴 위험을 경고해주는 지표로도 잘 알려져 있다. 나이가 들면서 이 CRP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만성 염증이 노화를 촉진해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이런 사실은 절식하는 사람들과 100세인들의 CRP 수치가 뒷받침해준다. 이들은 절식하지 않는 사람이나 100세 미만의 고령자에 비해
CRP 수치가 낮다.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더욱 흥미롭고 기쁜 소식은 운동이 CRP 수치를 낮추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들어 인체의 염증 문제에 대해 이해가 높은 의사들은 환자의 혈중 CRP 수치에 주목한다. 혈액 검사를 할 때 콜레스테롤 외에 CRP 수치도 함께 측정해서 환자의 염증 증세로 드러나는 성인병 위험도 판단에 참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혈액 검사를 할 때 자기 CRP 수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의사들은 보통 CRP 수치가 1mg/L이면 경미한 염증 위험도, 1에서 3mg/L이면 중간 위험도, 3mg/L 이상이면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간주한다. 운동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이유.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말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운동을 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기도 하다. 반면에 운동이 내피세포나 근육세포 안에 활성질소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 혈관을 확장시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의학계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활성질소를 생산하는 효소인 산화질소 합성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것을 NOS라고 하는데 NOS는 근육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어 적당하게 운동을 지속하면 NOS의 양과 활성이 증가되어서 더 많은 활성질소를 생산한다. 그 결과 혈관 신축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과도한 활성질소에 대한 통제도 잘 이루어진다. 혈관의 신축성이 감소된 노인들은 운동을 통해 NOS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활성질소의 생성이 증가되어 굳어져 있던 혈관의 신축성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운동이 노인의 혈액순환 촉진에 가장 좋은 이유이다. 이처럼 혈액순환과 혈관 노화 사이의 관계만 봐도 운동은 노인들의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노화가 진행되면 혈액순환을 돕는 활성질소에 대한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활성질소가 내피세포 내에서 생산된 또 하나의 활성산소와 결합 반응을 일으켜 퍼옥시나이트라이트라는 더 파괴력이 강한 물질을 만들어 내피세포를 파괴할 수도 있어서 위험하다. 이런 이유로 활성산소로 약이 산화 스트레스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항산화제의 도움이 필요하다. 노인이나 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항산화제를 보충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좋다. 운동은 혈관 염증을 억제한다. 운동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혈관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만성 염증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에서 시작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산화 스트레스는 염증을 일으키는 TNF-알파를 만드는 내피세포의 염증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 즉, 노화가 진행되면 혈관 또는 비만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에 의해 염증 상태로 변하게 된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면서 오는 치매도 이와 같은 혈관 염증에 의한 뇌 혈액순환 악화로 생긴다.
당뇨병의 경우에는 혈관 손상이 여러 합병증을 유발한다. 노인성 만성염증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래서 이 염증을 억제하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내의 보호 대책인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 급선무다. 항산화 방어 시스템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쇠약해지기 때문이다. 보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노화 예방 목적의 보충제 복용이다. 또 하나는 그것보다 효과가 뛰어난 운동이다. 운동은 부분적이 아닌 신체 전반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조절하기 때문에 보충제 복용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혈관 내피세포 내에 해로운 TNF-알파, IL-1, IL-6 등의 염증 요소를 억제한다. 따라서 혈관의 노화 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항산화제 섭취와 동시에 운동까지 곁들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절식과 운동의 상승 효과. 운동과 절식은 기본 생명 유지 활동이라는 매우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생체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 작용하는 점에서 그렇다. 어떤 이들은 운동은 칼로리 소비를 촉진하니 결과적으로는 절식과 같지 않느냐고 묻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다. 노화작용을 지연시키는 데는 절식이 운동보다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운동이나 절식보다 더 좋은 방법은 당연히 절식하면서 운동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저항감을 느낀다. 절식을 하는데 무슨 힘으로 운동까지 하느냐는 항의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의 실험 결과를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마음껏 먹은 쥐들은 배가 부르면 나태해져서 거의 운동을 안 하지만 절식한 쥐들은 매일 4km를 하루도 빠짐없이 일생 동안 뛴다는 사실이다. 결코 절식이 힘을 부족하게 만든다고 말할 수 없다. 관건은 신체가 절식 상태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가 그 여부이다. 더구나 운동과 절식을 동시에 한 쥐들의 평균 수명이 운동이나 절식 중 아무것도 하지 않은 쥐들보다 약 10%나 연장된 것을 봐도 그 효과를 알 수 있다.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절식과 운동 사이에는 모종의 시너지가 작용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125세 건강장수법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은 그 건강 장수의 방법 중 가장 우리의 생활 습관과 관련이 깊은 식사와 운동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절식 혹은 단식과 운동이 노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절식과 운동을 함께 병행하면 큰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도 흥미롭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오늘 읽어드린 내용 외에도 내장 지방과 염증의 중요성, 새로운 건강장수법, 호르몬 요법, 생체 조직의 재생, 회춘의 비밀, 노화 예방법 등을 저자의 평생의 경험과 다양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폭넓게 설명해주고 있으니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드시 건강 장수를 향하는 길에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식은 노화 현상을 억제한다. 흉년과 기근에 시달려 영양 결핍이 일상이었던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일어나는 건강과 장수에 대한 문제는 풍족해진 음식물을 과잉 섭취하는 데서 비롯되는 역설적 상황이 되었다. 절식이 수명을 연장하거나 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실은 이미 1940년대에 동물 실험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음식에 포함된 특수한 성분 때문이라는 생각에 머물렀고 칼로리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규명하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다. 과거의 영양학자들은 충분한 영양만 공급해주면 건강도 유지하고 장수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영양 결핍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놀랍게도 실험 결과는 정반대였다. 적당히 알맞게 먹으면 오히려 이 수명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절식 효과이다. 칼로리 제한. 절식은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효과 좋은 노화 방지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본격적인 노화 연구에서 거둔 성과로 충분한 영양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제까지의 영양학적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린 새로운 시각이었다. 일찍이 절식의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 국립노인청의 노화연구소는 18년 동안 원숭이를 대상으로 진행한 절식 연구를 바탕으로 인체 적응 여부를 연구해 왔다. 그런가 하면 원숭이를 대상으로 절식 효과가 충분히 검토된 후인 2002년에서 2007년에는 미국의 세 개 대학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절식 임상 연구를 시작했다. 노화 현상에 관련된 염증, 산화 스트레스, 심장 혈액순환, 당뇨병 등에서 절식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였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1년의 절식 연구에서도 동물에서 보였던 항노화 효과를 의심할 여지 없이 그대로 증명해 주었다. 원숭이나 사람의 수명 연장 효과를 제외하면 쥐에서 보여준 노화 방지 효과까지 임상실험에서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절제된 칼로리 섭취는 우리를 기능적으로 젊게 만들어서 건강 장수로 이끄는 에피제네틱스 노화 방지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절식, 칼로리 제한의 효과. 절식, 즉 칼로리 제한의 효과는 육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면역 기능을 보강, 기억, 인지 능력을 보전하고 해독 과정을 촉진시키며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킨다. 또 혈당을 저하시키고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키며 LDL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혈압을 저하시키고 미토콘드리아 보호를 연장하며 활성산소 조성을 억제한다. 항산화 방어 시스템도 강화하고 세포막을 보호하거나 세포의 기능을 유지해준다. 또 각종 호르몬 대사를 조절하고
비만을 억제하며 골다공증, 만성염증을 억제한다. 근육의 쇠퇴도 방지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며 만성 질병도 억제하고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며 실험동물의 평균 수명과 최대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처럼 절식을 통한 칼로리 제한 섭취는 노화 현상이 수반되는 전반적인 기능 저하를 개선함으로써 노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칼로리는 얼마나 줄여야 하나? 절식 효과를 얻으려면 칼로리를 얼마나 줄여야 할까? 동물의 경우 칼로리 섭취를 40% 줄이면 수명이 50% 정도 연장되고 생체 기능의 강화 효과도 극대화된다. 여러 실험 결과를 보면 절식 비율이 높을수록 효과도 현저하게 좋아진다. 10%만 줄여도 신체 기능 강화와 약 10%의 수명 연장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50% 이상 칼로리를 줄이면 조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미국 세계대학의 임상연구에서는 칼로리 섭취량을 10에서 30%로 줄였더니 이 성인병 위험 요인들, 즉 고혈압, 고혈당, 인슐린 저항성, LDL 콜레스테롤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증 지표인 CRP 수치도 감소했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했다. 이 실험 결과는 미국 과학학술원 학회지에 발표되었다. 비만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성인병으로 인해 엄청난 재정을 소비하면서 건강 문제에 노심초사하는 미국 의학계의 절식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다. 이로써 미국 국민들은 약 안 쓰고 손쉽게 성인병이나 암 발생을 예방하는 절식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칼로리. 음식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칼로리의 수요량은 나이와 성별, 육체의 활동량에 따라 차이가 크다. 나이로는 2에서 30대가 가장 높아 남성은 3000칼로리, 여성은 2300칼로리이며 60대에는 남성 2500칼로리, 여성은 1800칼로리이다. 적정량은 개인의 활동량을 고려하여 체중 변화를 지표로 삼아 음식 섭취를 조절하면 된다. 칼로리 제한은 언제부터가 좋은가? 동물 실험 결과를 놓고 보면 칼로리 제한은 가능하면 일찍 시작해서 오래 지속할수록 그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 시작하느냐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시작만 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효과는 틀림없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세 군데의 미국 대학에서 25세에서 50세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단기간, 그러니까 10주 내외의 임상실험을 통해 절식 효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는 매우 효율적이고 비교적 빠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절식이라고 해서 꼭 적게 먹을 필요는 없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절식은 칼로리가 적고 많음의 문제이지 음식 양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굶어가면서 절식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비만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청소년들의 칼로리 과다 섭취는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국내 식품업체에서
칼로리 함량이 적은 음식을 만들면 된다. 미국은 국민의 약 40%가 비만이라는 조사 결과로 사회 문제가 되자 그 해결 방법으로 저칼로리 식품 개발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무설탕 아이스크림, 기름이 적은 마요네즈, 버터, 초콜릿 등이 그 예이다. 저칼로리 식품들은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 제조 업체들도 하루빨리 다양한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저칼로리 식품을 개발하는데 눈을 돌려야 한다. 노화 방지 비결을 찾아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식품을 만드는 것이 현명한 시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절식 효과의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절식이라는 단순한 방법이 어떻게 이토록 대단한 효과를 내는가에 대한 분석은 매우 다양하다. 몇몇 연구자들은 절식이 체온을 떨어뜨리고 신진대사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반박의 증거도 많다. 절식을 시작하면 공급된 에너지가 줄어서 체내 신진대사의 속도가 감소하고 절식에 적응될 때까지 체온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일단 적응된 후에는 체온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절식 효과의 원인에 대해서는 절식이 생체 노화의 근본적인 요인들을 조절하기 때문이라는 그 주장이 대세다. 모든 생체는 진화를 통해 허기진 상황에서 신진대사에 부과된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들은 절식이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보강하며 세포막을 보호하면서 성인병의 원인으로 주목을 받는 만성염증까지 억제함으로써 신체 안팎에서 가해지는 각종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절식과 비슷한 단식의 효력.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단식은 건강증진법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왔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도 10일간의 단식을 통해 심신증진의 효능을 봤다고 전해진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병이 나면 식욕이 감소하는 현상을 건강 회복을 위한 몸의 자생적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실행되는 단식이었다. 그래서 건강 회복을 위한 단식은 그 시대에는 상식이었다. 서양 의학의 시조로 추앙받는 히포크라테스도 몸이 찌뿌둥할 때는 음식을 조절해 병을 이긴다고 말했다. 음식 조절 방법 중에는 물론 단식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단식은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의 종교에서도 그 역사가 오래다. 종교적 차원의 관례로 장려해 왔고 지금까지도 널리 실천되고 있다. 현대의 대표적인 단식가로는 인도의 간디를 들 수 있다. 익명의 한 의사의 말에 따르면 간디가 규칙적인 단식으로 64세 때도 40세와 비슷한 몸 상태를 유지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질병에 관심 있는 임상의들이 치료 금식이라는 이름으로 단식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 단식의 효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열쇠는 단식의 방법이다. 단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효력은 크게 차이가 난다. 단식 방법으로는 기간, 횟수 또는 허용된 최소 칼로리의 섭취 유무 등을 들 수 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해진 임상실험 결과를 종합해보면 단식은 비만 감소, 당뇨 증세와 심장질환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염증 억제에 효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간헐적 단식이다. 간헐적 단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실행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매일 계속되는 절식은 실천하기 어렵지만 간헐적 단식은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식사를 건너뛰는 방식이므로 크게 어렵지 않다. 체중 감소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간헐적 단식은 건강 관련 도서에도 나와 있을 만큼 잘 알려져 있다. 여러 차례의 단식 임상 실험으로 이름난 미국 유타 대학의 벤자민 혼 박사는 2015년 8월에 간헐적 단식은 호르메시스인가 혹은 해로운 짓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실시한 임상 실험을 종합평가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질병 치료에 대대적으로 응용하려면 좀 더 체계적인 임상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절식의 항노화 작용에 관심을 가진 일군의 과학자들이 최근 간헐적 단식도 절식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그 효능과 적용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그 결과 단식 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간헐적 단식도 절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수에 유익한 몇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산화 스트레스, 만성 염증의 억제 외에 뇌세포 보호 등의 효과를 보인 것이다. 혈당 조절이나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 그리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 감소라는 점에서는 절식보다 오히려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분할 정도의 장기, 약 3주 이상 실험이 아니어서 이 연구만으로는 단식이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다. 간헐적 단식. 단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효과는 단식의 방법과 음식 섭취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달려 있다. 갖가지 이유로 실천하기 어려운 장기적 단식 외에 틈틈이 하는 단식이 간헐적 단식이다. 이 방법도 장기적 단식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 단식 효과의 본질은 절식으로 인한 칼로리 섭취 제한이므로 반드시 굶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얼마 전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이른바 5대2 다이어트를 봐도 섭취한 총 칼로리가 문제이지 단식 방법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노년기에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운동의 효력. 사람의 몸은 평소 적절하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편리함을 쫓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육체 활동은 극단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른바 문명 생활 덕분에 운동량이 100년 전에 비해 불과 1%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이다. 그 결과 현대인의 운동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저하되었다. 게으름뱅이가 된 현대인에게 운동 부족에서 오는 노화 촉진이나 잦은 질병은 필연적으로 치러야 하는 대가가 되고 만 것이다. 운동이 신체 발달이나 건강 유지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운동이 노화 방지에 기여하는 역할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운동의 효과는 성장기나 성숙기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노년기 때 살펴봐야 그 진면모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연구한 것이 운동을 통한 수명 연장 실험이다. 평균 수명이 3년 내외인 실험쥐에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정량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키면서 절식을 병행하면 마음대로 먹으면서 운동하지 않은 쥐보다 평균 수명이 약 20%가 늘어난다는 사실이 이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운동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활성화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운동은 노화를 얼마나 조절할까? 운동이 다양한 신체 부위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 놀랍지만 더욱 경이로운 점은 아래와 같이 대단히 광범위한 부위에서 질병을 조절한다는 사실이다. 먼저 근육과 골격 감소를 억제한다. 그리고 비만도 억제하며 면역 기능을 개선한다. 또 인지 능력 저하와 치매 예방 효과가 있고 뇌세포를 재생하고 우울증에는 저항성을 가지게 된다. 만성 염증도 개선이 되고 인슐린 저항 억제와 혈당 저하 개선, 산화 스트레스 해소, 수명 연장에 효과가 있다. 이쯤 되면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운동이라는 단순한 육체 활동이 어떻게 이토록 다양한 노화 현상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일까? 운동은 염증 지표인 CRP를 낮춘다. CRP, C반응성 단백질은 인체에서 염증의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한다. 이런 이유로 CRP 수치는 만성 성인병에 걸릴 위험을 경고해주는 지표로도 잘 알려져 있다. 나이가 들면서 이 CRP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만성 염증이 노화를 촉진해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이런 사실은 절식하는 사람들과 100세인들의 CRP 수치가 뒷받침해준다. 이들은 절식하지 않는 사람이나 100세 미만의 고령자에 비해 CRP 수치가 낮다.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더욱 흥미롭고 기쁜 소식은 운동이 CRP 수치를 낮추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들어 인체의 염증 문제에 대해 이해가 높은 의사들은 환자의 혈중 CRP 수치에 주목한다. 혈액 검사를 할 때 콜레스테롤 외에 CRP 수치도 함께 측정해서 환자의 염증 증세로 드러나는 성인병 위험도 판단에 참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혈액 검사를 할 때 자기 CRP 수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의사들은 보통 CRP 수치가 1mg/L이면 경미한 염증 위험도, 1에서 3mg/L이면 중간 위험도, 3mg/L 이상이면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간주한다. 운동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이유.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말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운동을 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기도 하다. 반면에 운동이 내피세포나 근육세포 안에 활성질소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 혈관을 확장시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의학계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활성질소를 생산하는 효소인 산화질소 합성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것을 NOS라고 하는데
NOS는 근육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어 적당하게 운동을 지속하면 NOS의 양과 활성이 증가되어서 더 많은 활성 질소를 생산한다. 그 결과 혈관 신축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과도한 활성 질소에 대한 통제도 잘 이루어진다. 혈관의 신축성이 감소된 노인들은 운동을 통해 NOS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활성 질소의 생성이 증가되어 굳어져 있던 혈관의 신축성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운동이 노인의 혈액순환 촉진에 가장 좋은 이유이다. 이처럼 혈액순환과 혈관 노화 사이의 관계만 봐도 운동은 노인들의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노화가 진행되면 혈액순환을 돕는 활성 질소에 대한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활성 질소가 내피세포 내에서 생산된 또 하나의 활성산소와 결합 반응을 일으켜 퍼옥시나이트라이트라는 더 파괴력이 강한 물질을 만들어 내피세포를 파괴할 수도 있어서 위험하다. 이런 이유로 활성산소로 약유되는 산화 스트레스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항산화제의 도움이 필요하다. 노인이나 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항산화제를 보충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좋다. 운동은 혈관 염증을 억제한다. 운동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혈관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만성 염증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에서 시작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산화 스트레스는 염증을 일으키는 TNF-알파를 만드는 내피세포의 염증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 즉, 노화가 진행되면 혈관 또는 비만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에 의해 염증 상태로 변하게 된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면서 오는 치매도 이와 같은 혈관 염증에 의한 뇌 혈액순환 악화로 생긴다. 당뇨병의 경우에는 혈관 손상이 여러 합병증을 유발한다. 노인성 만성 염증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래서 이 염증을 억제하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내의 보호 대책인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 급선무다. 항산화 방어 시스템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쇠약해지기 때문이다. 보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노화 예방 목적의 보충제 복용이다. 또 하나는 그것보다 효과가 뛰어난 운동이다. 운동은 부분적이 아닌 신체 전반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조절하기 때문에 보충제 복용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혈관 내피세포 내에 해로운 TNF-알파, IL-1, IL-6 등의 염증 요소를 억제한다. 따라서 혈관의 노화 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항산화제 섭취와 동시에 운동까지 곁들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절식과 운동의 상승 효과. 운동과 절식은 기본 생명 유지 활동이라는 매우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생체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 작용하는 점에서 그렇다. 어떤 이들은 운동은 칼로리 소비를 촉진하니 결과적으로는 절식과 같지 않느냐고 묻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다.
노화작용을 지연시키는 데는 절식이 운동보다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운동이나 절식보다 더 좋은 방법은 당연히 절식하면서 운동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저항감을 느낀다. 절식을 하는데 무슨 힘으로 운동까지 하느냐는 항의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의 실험 결과를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마음껏 먹은 쥐들은 배가 부르면 나태해져서 거의 운동을 안 하지만 절식한 쥐들은 매일 4km를 하루도 빠짐없이 일생 동안 뛴다는 사실이다. 결코 절식이 힘을 부족하게 만든다고 말할 수 없다. 관건은 신체가 절식 상태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가 그 여부이다. 더구나 운동과 절식을 동시에 한 쥐들의 평균 수명이 운동이나 절식 중 아무것도 하지 않은 쥐들보다 약 10%나 연장된 것을 봐도 그 효과를 알 수 있다.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절식과 운동 사이에는 모종의 시너지가 작용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다.